처음 경험하는 한국적인 방식이 조금은 의아하다며 의문을 표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한국적인 방식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한국적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며 본국에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방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방식이 외국에서도 통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의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과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관심과 배려를 기억하고 있으며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뜻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런던 중심부에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워킹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잠시 한국에 다녀올 때를 빼면 저는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데요. 런던 중심부와는 거의 1시간 거리이지만 런던 외곽 지역에는 2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런던 시내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덕분에 집값이 저렴해서 런던 시내처럼 따닥따닥 붙은 좁은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조금은 여유로운 공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이 지역에 직접 집을 건축하기도 했고 세입자를 드릴 만한 2개의 호실도 별도로 건축했습니다. 워킹에 있는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 및 2가구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영국에 살 때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히스로우 공항까지 대중교통으로 20분, 각종 관광지로부터도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입자로 들어오고는 했는데요. 영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와 보고 한국에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그동안 저희 집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온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록 런던 외곽에 있는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학교는 런던으로 꾸준히 다녔고 런던은 영국 문화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학교에 등교하면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부터인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저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필수적으로 외국어 하나를 배워야 하는데 선택지는 4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였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배워두면 매우 유용한 것이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우며 배우기도 쉽고 유럽 내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얻고자 하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가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일본어를 제외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가 각각 1:1 대 1의 비율로 수강생이 등록되었죠. 결국 일본어 수업은 폐지되었고 일본어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지만 저는 별탈 없이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가장 즐겁게 들었던 수업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한국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런던에서는 거의 매달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게 열립니다. 저도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축제가 있으면 참여해서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고는 하지 못했지만 한국 관련 축제 때 막걸리라는 특이한 술에 대해 매력에 빠졌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막걸리가 한국식 와인이라며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음료수 같은 한국 술의 매력에 빠졌거든요. 저도 그 유행에 맞춰 막걸리에 빠졌죠. 유난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버린 저는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프랑스나 독일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신청해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언어 배우러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마당에 한국도 제 선택지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고심 끝에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 한국어 공부를 비롯해 한국과 관련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대학에 진학한 것은 아니고 공항과 가까운 송도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숙사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는데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 기숙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숙사는 영국의 기숙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마치 고등학생을 관리하는 것처럼 엄격한 편이다. 아마 답답해서 죽고 싶을걸? 이라는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심지어 어떤 영국인은 한국 대학의 기숙사는 공산주의와 같다. 한국 안에 작은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악명 높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기숙사는 통금시간, 점호, 외박시 외출증, 상벌점제도, 기숙사 식당 이용 의무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공산주의가 맞아요. 한국이 고쳐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살 만한 작은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낼 곳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적혀있는 작은 사무실 중 한 곳을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개업자들은 상당히 전문적이었으며 저에게 맞는 적당한 집들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위치 및 사진을 보여주고 원하면 직접 방문까지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도라는 이 도시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깨끗한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낡은 집은 애초에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집들은 높은 빌딩처럼 세워진 모습이어서 마치 미국의 뉴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은 물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곳은 그렇지 않아서 약간은 달랐지만 고층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했고 12층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너무 깨끗했고 지내기에 쾌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수업도 듣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세입자인 저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대해주는 집주인 임대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임대인과는 계약할 때 처음 만나봤고 몇 가지 당부사항만 알려주고 그 뒤로는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몇 번이고 정해진 날짜보다 월세를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대한 실수입니다. 영국에서 같은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나 이틀 정도 뒤늦게 임대료가 입금이 되면 저희 부모님은 극도로 예민하게 구셨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월세가 아니라 주세 개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매주 목요일은 모두가 극한의 예민함을 보였거든요. 매주 하는 임대료 납부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잘 지키지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신경 써서 잘하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답답할 지경었죠. 돈을 받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말없이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입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 있을지 안 봐도 뻔했죠. 이런 실수가 여러 차례 이어지자 저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서 부동산 사장님의 도움으로 임대인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웃으시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고 학생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라며 제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사장님도 이건 큰일이 맞고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사과문의 양식을 알려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부동산 사장님은 난처해 하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직접 그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가벼운 인사를 시작으로 전화통화는 내내 웃으면서 전화를 마치고 끊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 집에 임대인이 하루 이틀 늦은 걸로 학생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매월 빠지지 않고 잘 내주었으니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루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굴었던 저희 부모님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집의 세입자들도 외국인이고 그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매주 임대료 납부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수 있고 단순히 저처럼 실수로 입금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만난 한국의 임대인은 아주 많이 관대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저는 임대인을 잘 만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들 학생들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은 꽤나 많았고 다들 모두들 처음에는 큰일 난 것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고 모두들 자신에게 집을 빌려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나 이틀만 밀려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국에는 연중 최대 명절 두 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축제이고 기분 좋은 날이겠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외로운 날인데요. 일단 그 명절이 되면 가게 문을 연 식당도 거의 없으며 카페도 문을 닫아버리니 매일같이 마시던 커피도 마실 수 없었죠. 외국인들은 졸지에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무인도에 갇혀있는 소외감을 느끼고는 하죠. 저는 처음 맞는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을 잘 몰라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많아서인지 편의점에 가봐도 그렇게 흔히 보이던 도시락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라면이 맛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먹을 것 잔치를 벌이는데 혼자 라면을 먹는 것도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라면만 먹는 상황이 오면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는 했는데 외국인 입장인 저에게 라면은 지극히 맛있는 음식이고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명절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군요.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니 참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쓸쓸한 명절에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손님도 없는데 누군가 했더니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아저씨였는데요. 아저씨는 외국인 친구들이 명절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이랑 스팸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이런 선물을 받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명절 내내 그걸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한국식 스팸과 한국의 맛있는 김으로 푸짐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영국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 외국인 세입자들에게 저희 집이 너무나 깐깐하게 굴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방을 임대해주고 세입자는 임대료를 내는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그래서 임대료 입금 계약일에서 하루라도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비즈니스 관계이겠지만 뭔가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계약적인 관계, 친구 관계, 회사 동료 등 수많은 인간관계에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무엇인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정도는 알았는데 한국에 지내면서 점점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었죠.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을 더 이해해야 하고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면 같이 사는 입장에서 더 편하고 더 좋지 않겠냐며 말이죠. 제가 한국의 집주인에게 호의를 받아보고 배려를 받아보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 부모님의 말씀대로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영국인 집주인이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면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나중에는 머리가 커져서 대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저희 집 임대인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시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태도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깊게 생각해 보시더니 그럼 여기서도 한국 방식으로 조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몇 달 뒤면 영국으로 돌아가고 사실 부모님이 제가 받은 호의를 영국집 세입자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간의 계약 종료가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임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의 임대인은 집을 가볍게 둘러보고는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저를 보내주었죠. 역시나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기를 바란다며 저에게 한국의 얼굴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각박하지 않았으며 각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더 따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매우 가까운 집을 향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 있더군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과 저희 집 세입자들 두 커플이 함께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건 생각도 해보지 못한 장면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세입자들이 하루 이틀 주세 입금이 안 되어도 잔소리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음식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그렇게 까다롭던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사이가 변한 것이죠. 저는 깊게 감동했고 약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제가 힘든 한국 생활 끝에 포근한 집으로 돌아와서 흘렸던 눈물로 생각했겠지만 저는 많은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현대적인 생활에 익숙해 각박해지고 배려 없었던 저희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다니.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작은 배려들 덕분입니다. 갈등만 있던 저희 집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세입자가 바뀌고 또 다시 지옥 같은 갈등이 시작되던 저희 집에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은 한국 방식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큰 배려와 가르침을 주신 한국의 집주인 아저씨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왔으며 당신 덕분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